경기 전 미국 언론은 골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맷 터너의 이름을 자신 있게 올렸습니다. 아스널과 노팅엄에서의 활약 그리고 미국 대표팀에서의 안정감 있는 경기력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수호신으로 불리게 만들었죠. 그는 뛰어난 반사신경,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발밑 기술까지 고루 갖춘 현대적 골키퍼입니다. 그러나 한국전 맷 터너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 개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완벽한 수비 각도, 반응, 위치 선정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순간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단순히 득점과 어시스트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터너의 심리를 읽고 수비 라인을 유도하고 결정적인 찰나에 골키퍼가 움직일 수 없는 지점을 정확히 찔러낸 지휘자였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의 천재성이 단순한 골 결정력이 아닌 경기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맷 터너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 실수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너무도 정확하고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축구에서의 무력감은 상대의 천재성 앞에서 더 깊이 각인되죠. 전반 34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습니다. 그 순간 많은 팬들의 머릿속에는 여기선 슈팅은 무리겠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각도는 좁고 수비수는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맷 터너는 각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자세로 골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기회를 받고 단 한 번의 터치로 상식을 뒤집습니다. 그는 볼을 받자마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왼발로 감아찹니다. 이 슈팅은 회전과 궤도, 속도까지 완벽하게 조율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공은 수비수 다리를 감돌아가듯 휘어져 맷 터너가 손끝조차 닿지 못하는 절묘한 각도로 골망을 흔듭니다. 터너는 이미 몸을 날렸고 반응 속도도 늦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슈팅이 그보다 한 박자 먼저 미래를 향해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이 골은 단지 한 골이 아니라 손흥민이 경기장의 물리 법칙을 초월해버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너는 그 선언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첫 번째 골이 본능과 감각의 결과였다면 두 번째 골 장면은 마치 설계도를 따라 완성된 건축물처럼 정교했습니다. 손흥민의 손짓은 단순한 위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김진규가 공을 잡고 잠시 망설이는 순간 손흥민과 이재성은 동시에 전방을 향해 손짓을 보냅니다. 이 손짓 하나에 미국 수비 라인은 반응했고 그 반응이 바로 전술의 트랩이었습니다. 김진규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낼 때 맷 터너는 1-1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시선을 뒤로 돌리며 뒤따라오던 이재성에게 부드럽게 공을 흘립니다. 이어지는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 그리고 다시 침투하는 손흥민. 이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터너는 수차례 방향을 바꾸며 대응하지만 모든 타이밍이 반 박자씩 어긋납니다. 결국 손흥민은 골키퍼를 끌어낸 뒤 측면에서 침투해 들어오던 이동경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하고 득점이 완성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패스 교환이 아니라 상대 골키퍼의 심리까지 계산된 고차원적인 전술 작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확히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손흥민의 2번의 시선, 3번의 패스, 4명의 선수 움직임이 완벽히 맞물렸습니다. 축구에서 이런 조직적인 공격은 평소 수없이 훈련하더라도 실전에서 성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흥민과 이재성은 단지 눈빛과 손짓 하나만으로 그 복잡한 흐름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맷 터너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골키퍼가 모든 가능성을 커버하려 해도 결국엔 뚫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슈팅이 올 것이라 예측했지만 오지 않고 패스가 나올 줄 몰랐던 순간에 정확히 찔렸습니다. 게다가 그 움직임이 모두 수비수의 등 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터너는 본능만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골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도 터너와 정면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비와 골키퍼의 시선을 모두 이용해 득점을 위한 완벽한 길만을 열어줬습니다. 그날 골을 넣은 건 이동경이었지만 골문을 여는 열쇠는 손흥민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단순히 공격수로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비수들을 향해 손짓하며 간격을 지시하고 미드필더들에게 위치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벤치에서 아무런 전술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손흥민이 직접 그라운드 위에서 감독의 역할까지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의 빠른 역습의 뒷공간이 자꾸 열리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전방에서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간격을 메우고 볼 소유권을 되찾은 뒤 다시 공격을 조직했습니다. 이처럼 공격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 연결까지 모두 손흥민의 발과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재성과의 백패스 지시 장면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소극적인 전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백패스는 상대 수비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설계된 역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기술자, 건축가, 감독,
리더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단순한 공격수가 아닌 전체 판을 읽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손흥민이 경기를 조율할 때 한국은 미국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슈팅 수는 4-3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 모두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진 후반전 경기 흐름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국은 슈팅 단 1개, 미국은 무려 14개의 슈팅을 퍼부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공격력 차이를 넘어서 손흥민의 부재가 한국팀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간을 열어주고 패스 루트를 만들어주고 수비의 간격을 조율하던 손흥민이 없자 한국의 공격은 단절되고 수비는 뒤늦은 대응에 급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매터너는 후반전 내내 거의 볼만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즉,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나자 터너는 더 이상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고, 또한 그가 단지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아닌 시스템 전체를 이끄는 리더임을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수많은 골을 넣어왔습니다. 무각 슈팅, 중거리 로켓, 코너킥 직접골, 그리고 수비수를 등지는 페널티 박스 플레이까지. 하지만 이번 경기처럼 골과 어시스트를 넘어서 경기의 모든 흐름을 설계하고 동료들을 조율하며 골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는 그가 월드 클래스인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손흥민의 움직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2골에 관여하며 승리를 가져왔고 경기장을 가장 지배한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그가 어떻게 팀을 움직였는가, 그리고 경기 전체를 어떻게 읽고 이끌었는가였습니다. 골을 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경기를 설계하고 동료의 움직임을 이끌고 감독의 공백까지 메우는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 중인 선수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오히려 더 지능적이고 노련해졌으며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라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클래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장면들은 단지 A매치 하이라이트의 일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선수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손흥민은 이제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 리더형 천재의 영역에 들어섰다고요. 기술, 체력, 득점력은 물론이고 전술적 시야와 동료 조율 능력까지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가 대한민국 대표팀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전력적 이점이 아닌 정신적 중심이자 전술의 핵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옮겨갑니다. 아마도 손흥민에게 있어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소년 같고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하며 판단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완성된 상태로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골을 기억합니다. 도르트문트를 침묵시킨 챔피언스리그 결승골, 에버튼전에서의 예술적 무각 슈팅, 그리고 아시안컵과 월드컵에서의 결정적인 순간들. 그러나 아마도 손흥민의 진짜 유산은 숫자나 기록이 아닐 겁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선수였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흔들릴 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였다는 사실. 북중미 월드컵이 손흥민에게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지금,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리더십과 존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경기에 뛰는 것만으로도 팀은 안정을 찾고 동료들은 움직일 방향을 알게 되며 상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선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는 월드클래스라는 단어를 넘어 이제는 한 세대의 상징이 되었고 축구를 통해 희망과 감동 그리고 책임감을 전달하는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거는 기대는 단지 골을 넣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팀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기대를 짊어지고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 경기 그는 묵묵히 뛰었고 필요할 때는 가장 먼저 달려나왔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선택을 내리는 선수로 남았습니다. 다가올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어떤 마법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한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 손흥민이 있는 한 한국 축구는 언제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보며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한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파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한계를 스스로 깼고
이제는 수많은 후배들이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맨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팀의 엠블럼을 위해 뛰는 선수입니다. 수많은 찬사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매번 대표팀에 합류할 때마다 어린 선수처럼 겸손하게 임했습니다. 그의 축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며 그의 골은 수치가 아닌 이 시대 한국 축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손흥민은 언젠가 은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플레이, 리더십, 헌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 축구의 DNA로 남을 것입니다. 맷 터너는 분명 훌륭한 골키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앞에서는 그 또한 수많은 골키퍼들처럼 운명의 한 조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기록보다 어떻게 경기를 지배했는가에 집중해야 할 순간입니다.